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따뜻한 집 체험하우스입니다. 저는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권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시흥에 있는 조금 더 독특한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이제 쌍둥이 주택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집인지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쌍둥이 주택은 맞습니다. 근데 일란성 아니고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란성이면 아들하고 딸인가요? 스타일은 두 집이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컨셉으로 적용을 하되 전체적인 이미지는 좀 비슷한 느낌의 이웃사촌이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주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집을 동시에 붙어 있는 대지에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네. 이게 같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저도 처음인데요. 두 집이 대지가 같이 붙어 있는, 인접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어느 한쪽 대지의 건축주분께서 저에게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고요. 네. 그분하고 미팅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대지 관계 때문에, 공사 관계 때문에 옆에 건축주 분을 이제 우연히 찾게 되셨고, 얘기를 하다 보니, 나도 비슷한 시기에 공사할 건데, 설계는 어디다가 맡기셨나요? 이렇게 얘기가 되셔서, 그러면 저도 그 같은 설계사한테 설계 맡기고, 공사도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한테는 아주 행운인데, 두 건의 설계를 같이 동시에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네요. 네, 독특한, 아주 저한테는 행운입니다. 옆에 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지만 또 두 분 어떤 개인적인 또 요구사항도 있고 취향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똑같은 집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 물론이죠. 네. 일단 어떤 대지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각 집이 어떤 건 또 비슷하고 또 어떤 건 좀 다른지 이렇게 좀 오늘 설명을 좀 주시죠. 네, 대지는 남북 방향으로 아주 좁고, 좀 길게 형성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두 대지가 비슷하고요. 하나가, 대지가 조금 더 좁고, 근데 이게 설계에 대입을 하다 보면,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좁은 게 아주 설계할 때는 불리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땅에서는 어쨌든 남향을 선호하시는데 남쪽은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긴 땅이라 그러면 이게 설계자로서도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좁은 쪽에 대지가 면에 있기 때문에 주차 출입도 해야 될 거고, 현관도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될 거고, 모든 방들을 남쪽으로 배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특별한, 연구가 필요했던 주택이기도 합니다.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조건이 까다로운 대지를 잘 풀어내면 또 명작이 나오기도 하니까 어떤 집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남북으로 길게 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 도로가 있고요. 북쪽에는 아주 조성이 잘 돼 있는 공원이 위치를 해 있는데, 조금 더 특별한 게 이 공원이 또 반층 높이 정도, 한 2m 정도 높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택을 지으면서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공원을 어떻게 저희가 보는 용도로 쓸 건지, 아니면 공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또 재밌는 거는 미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두 분이 공원을 대하는 이 생각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설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나 컨셉은 비슷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다른 아들과 딸 같은 이란성 주택이 됐습니다. 자, 어떤 집이 아들이고 어떤 집이 딸인지 보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대지의 후면부가 이렇게 높으면 그냥 옹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그거를 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두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공통점은 첫 번째는 지하 공간입니다. 여기는 지하층을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하부터 이제 주택이 설계가 될 텐데요.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두 집 다 또 우연인지 두 집 다 지하 공간을 설계를 하시길 원하셔서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요게 공통점이 되겠고요. 저희가 주택에서 이제 지하층은 굉장히 잘 활용하면은 정말 좋은 보석 같은 땅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습하고 뭐 잘못하면 돈만 들어가고 쓰지 그렇죠. 못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극복이 되나요? 이게? 네네. 예.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지하 공간인데요. 지하 공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토가 좁다 보니까 지하의 개발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취약한 게 방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이 새는 경우는 요즘 들은 이제 방수 공급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많이 극복이 됐지만, 그거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로 문제가 되겠죠. 지하 공간 같은 경우 이제 외기하고 내기하고 난방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 결국은 결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환기겠죠. 환기죠, 환기. 네.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지하 공간이지만 채광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네.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이것만 지금 말씀하신 환기 문제하고 채광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이제 지하 같지 않은 그냥 그렇죠. 지상 같으면서 엑스트라로 우리가 면적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집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을 한 게 썬큰 공간입니다. 썬큰, 정말 이제 어려운 용어, 네. 어려운 용어 나왔어요. 어렵지만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하 공간에 1층에서 위에 지붕이 없이 뚫려 있으면서 거기를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썬큰 공간이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에 빛을, 네, 채광을 유입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환기에도 아주 유리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지가 좁고 길다 보니까, 그러면 썬큰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적절하게 어떤 크기로 배치를 할지가 이 주택 설계하면서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네, 말만 들으면 썬큰이 뭐 굉장히 막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 같지만, 또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제 장치인데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각 집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